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레이너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아침 06시 5월 5일 어린이날 맞이하면서 또 여러분들 앞에 이제 서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어린이를 가지고가 아니라 어린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분들은 즐거운 시간 보내기 바랍니다. 아이들 선물도 사줘야 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또 사 먹이고 바쁠 거예요. 한참 애들 클 때가 좀 정신없죠. 애 키우는 게 뭐 쉽나? 엄청 어려워요. 애 키우는 게. 저는 애 키우는 그 어머니들, 우리 여성분들 좀 존경합니다. 진짜 존경해요. 우리 남성분들이 좀 약간 소홀히 하는데 다들 그래. 젊었을 때는 소홀히하고 나이 먹어서 후회하죠.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아이들한테 관심 많이 가져주고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가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더라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라. 그럼 깊게 생각하더라고. 참 깊게 생각하지 말고 신경을 끄랍니다. 왜 끄냐? 정신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계속해서 자기 손을 쳐다보면은 이 손 위로 개미가 뭔가 기어가는 듯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는답니다. 개미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우울증 환자들에게 10분 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면은 대부분 더 심하게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점점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아. 점점 더 우울해지더라. 이 특정한 것에 너무 과하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쪽으로 이제 생각이 이제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면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이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올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인생이 힘들어지는 큰 이유는 뭐냐? 이 삶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조차 너무 심하게, 너무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깊게 생각한다고 해서 더 현명하게,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진짜로 심각한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내 자신을 바꿔가면서까지 해결하려고 덤벼들지 말라. 그런 겁니다. 해결할 수 없으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바꿔가면서까지 하지 말라는 거네요. 어떤 일들은 해결하려 들기보다는 신경을 꺼버리는 것이 오히려 좋은 해결책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신경 끄자. 뭐 그런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천 회장이 이야기한 거 잘 참고해서 한번 본인들의 삶에 적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2028년까지 메모리 중심의 슈퍼컴퓨터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이제 밝혔는데요. 경기한 삼성전자 그 사장이 4일날 대전 유성구의 그 카이스트에서 꿈과 행복의 삼성 반도체 그 지속 가능한 미래란 주제로 해가지고 진행된 강연에서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서 28년까지 메모리가 중심이 되는 슈퍼컴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언급을 했어요. 이번 강연은 카이스트 학생들에게 삼성전자 내에서 이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을 소개하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는데 경 사장은 챗 GPT 같은 생성형 그 AI 대부분이 그 엔비디아의 그 그래픽 처리 장치를 쓰는데 저는 GPU가 엄청 바쁘게 일할 줄 알았는데 대부분 놀고 있다더라. 왜 그러냐면은 이 메모리에서 이 데이터가 와야 GPU가 뭔가를 할 텐데 지금은 GPU가 아니라 메모리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메모리 한계. 그래서 그는 이어서 국내에서 슈퍼컴퓨터를 직접 아키텍처링하고 해보고 하드웨어라고 소프트웨어를 꾸며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 중심을 두고 미국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할 텐데 이 분야에 여기 있는 학생들도 오면은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성은 2021년 240조 원에 이르는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 슈퍼컴퓨터를 새로운 먹거리로 삼았습니다. 같은 해 6월이죠. 삼성전자종합기술원 산하에 슈퍼컴퓨터를 운영 관리하는 슈퍼컴퓨팅 센터도 설립이 됐고요. 경 사장은 이날 5년 안에 파운드리 분야 1위인 대만 TSMC를 따라잡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그는 3나노에서 삼성전자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TSMC는 핀팩 공정을 썼는데 완성도를 보니까 삼성이 1년 정도 뒤처진 것 같다면서 2나노에서는 둘 다 GAA를 사용하는데 그때는 기술력에서 같이 가는 게 목표라고 언급을 하고 이어서 기술 측면에서 다시 세계 최고가 되는 게 목표다. 5년 정도 안에 해보겠다고 이제 강조를 해요. 경 사장은 삼성전자 DS 부분이 추가하는 가치도 소개를 했고 그런 세상에 없는 기술을 만들어가는 일이 삼성전자 DS 부분이 지향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 엔지니어들의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죠. 경 사장은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고 27년 말까지 거점 오피스를 만들고 서울, 분당, 동탄 등 세 개 지역에 총 650석의 공유 오피스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경 사장이 처음으로 직접 대학교 연설을 나선 것은 그만큼 인재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고요. 좋은 인재를 확보해야 기술 초격차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삼성의 인재 철학입니다. 문제는 반도체 업계가 우수 인력을 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네요. 업계에서도 2031년까지 반도체 인재가 5만 명 이상 부족할 거라고 합니다. 5만 명. 하여튼 사람이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근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반도체 쪽에 공부도 해보고 취업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을 맞아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삼성전자랑 카카오 사놨어. 그런 이야기 하는데 어린이날을 앞두고 이제 자녀들한테 주식이나 금융상품을 선물하는 부모가 좀 늘고 있다고 하네요. 게임기나 장난감은 금방 실증나기 일쑤인데 주식이나 금융상품은 그 자산 형성은 물론이고 경제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겠죠. 다만 경기 침체 여파랑 고금리 환경 등으로 종목에 대한 그 고민이 깊어지고 있죠. 이 가운데 주요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높은 배당과 안정성, 성장성 등을 가진 종목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어요. 파이낸셜 뉴스가 그런데 주요 금융업계 전문가들을 취재한 그 결과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종목이 삼성이에요. 볼 거 없죠, 여러분. 이건 삼성전자지.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대표 국민주라고 불리는 주식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선물할 때는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중요한데 주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최근에 주가도 많이 빠져서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또 삼성전자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1등 기업이에요. 세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더욱 늘려가지고 지배력을 강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자율주행 모빌리티 분야에서 성장성을 고려할 때 현대차도 좋은 종목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현대차 별론데 삼성전자는 D램하고 낸드 플래시 출하 증가와 감산에 따른 공급 축소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2, 4분기 이후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했던 실적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여서 중장기적으로 시각으로 접근할 때가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인공지능 중심의 해외 종목도 추천 목록에 올랐는데 엔비디아에 대해서 향후 아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시대에는 AI하고 로봇이 함께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는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고 멀티 AI가 가능해질 때 그 사용들은 더 커질 거라고 하죠. 이어서 로봇의 시대를 고려하니까 엔비디아의 그 로봇 플랫폼 아이작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죠. 현 주가는 많이 오른 상태여서 다소 비싼 편이지만은 성장성을 고려해서 추천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또 꼽네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하고 클라우드 등 그 자사의 솔루션에 그 AI 기능을 탑재해서 성장력을 창출하고 있고요. 향후 AI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죠. 또 주주 수익률 극대화와 그 자기 자본 이용률 ROE, 그 상승 추세, 높은 시장 점유율, 동종기업 대비 우월한 위험 대비 보상 비율 등을 고려해 보니까 아이들한테 선물하기 좋은 장기 투자 종목이다 강조를 하네요. MS, 마이크로소프트. 그렇다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그리고 특정 주가 지수의 움직임을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에 주목한 전문가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물할 종목은 배당이 높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좋다. 뱅가드 리얼 에스테이트 ETF하고 iShares iBox USD 하이 일드 회사채 ETF를 또 추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뱅가드 리얼 에스테이트 ETF는 미국 최대의 그 리츠죠. 리츠 상장지수 펀드인데 배당 수익률이 4% 초반이네요. 4% 초반이고 이 상품은 다양한 부동산에 분산 투자가 잘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높은 배당 수익률을 누릴 수 있고요. 비용률도 0.12%로 저렴해가지고 장기 투자에 적합하네요. 금리 인상 여파로 미국 부동산이 급격히 침체되면서 지수가 많이 빠졌을 뿐 아니라 금리와 부동산 환율까지 다각도로 자녀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적인 혜자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한 펀드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는데 경제적 혜자란 경쟁사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주는 높은 진입장벽 그리고 확고한 구조적 경쟁 우위를 말하죠. 개별 종목 자체도 좋은데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적 혜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펀드나 또는 ETF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공부할 수 있어서 투자뿐 아니라 경제 공부에도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보세요. ETF도 좋고 삼성도 좋고 뭐 MS, 뭐 엔비디아 뭐 좋다고 하니까 보시고 아이들한테 필요하면은 뭐 하나씩 사주세요.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또 한번 스마트폰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스마트폰. 아주 특이한데. 올해 1, 4분기에도 그 애플의 아이폰 평균 판매 가격이 올랐어요. 오히려 올라가지고 역대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했다 하는데 그 아이폰은 잇따른 가격 인상에도 고객들한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프리미엄 모델에 전념하고 있는데 이 브랜드 충성도가 아직까지는 애플만큼 공고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좀 있습니다.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니까 아이폰은 올해 1, 4분기 평균 판매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보통 아이폰이 매년 9월 출시돼서 연말까지 많이 팔리고 난 뒤 약간 판매세가 다소 꺾이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평균 판매 가격이 988달러 전년 동기 대비 한 몇 프로인 거야?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117만 원보다 더 올랐다. 애플이 아이폰 14 시리즈부터 아이폰 14 프로, 그 프로맥스 모델에 확실한 차별을 둔 것 같은데 애플은 아이폰의 그 14 기본하고요. 플러스 모델에 아이폰 13 프로 모델에 들어간 A15 바이오 칩을 탑재를 했는데 프로 모델에는 신형 A16 바이오닉을 장착을 했네요. 그러니까 아이폰이 상징이었던 노치는 카메라 모듈 부분만 뚫은 펀치홀 디자인으로 변경을 했고 화면 컨텐츠를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다이나믹 아일랜드 기능도 추가를 했고요. 여기에 충성 높은 고객들이 프로 모델로 대거 눈길을 돌리다 보니까 아이폰의 평균 판매 가격이 오른 거예요. 또 아이폰 14 시리즈부터 미니 모델이 단종되다 보니까 이 미니를 선호하던 그 사용자들이 아이폰 14, 14 플러스를 구매한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도 최근에 그 평균 판매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랑 그 Z 시리즈에 집중을 하는데 세부 사양 차별화 등을 통한 업셀링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의 그 MX 부분의 상무가 지난달 27일 실제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1, 4분기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 갤럭시 S23 등 플래그십 판매 호조로 평균 판매 가격이 좋아져가지고 선방했다. S23 울트라 모델의 판매 비중이 확대됐고요. 대용량 스토리지 업셀링 전략이 주요했다고 합니다. 하반기는 갤럭시 Z 폴드랑 플립 5 등 새 폴더블 스마트폰을 선보일 예정이고 특히 갤럭시 Z 플립 5는 외부 화면을 3.4인치로 확 키웠어요. 그리고 오포 파인드 앤트 플립하고 비보 X 플립과 유사한 디자인을 갖출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은 하반기 갤럭시 Z 시리즈 출시를 통해서 평균 판매 가격을 올리면서 수익성을 강화하려 할 것입니다. 갤럭시는 아이폰과 달리 안드로이드 기반이기에 다른 대체제도 있는 상황에서도 확실한 그런 차별을 주기 위해서 갤럭시만의 연결 경험, 에코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유, 참, 아이폰도 잘 팔리고 좋긴 좋은데, 삼성전자도 잘 팔아야겠죠. 그만큼 요즘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그 산뜻한 맛이 있어야 돼. 이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힘들지.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끌리게 만들어야 돼. 끌리게. 아주 중독스럽게 만들어 줘야지 잘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지금 미국 정부가 그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내년 하반기까지 중국 공장에 장비를 반입하는 것을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하네요. 서울발 보도네. 그 보니까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데, 미국 정부는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적어도 1년 더 중국 공장에 장비를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을 금지했는데, 하이닉스하고 삼성은 1년 유예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1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난해 미국이 대중국 첨단 기술 수출 통제를 이제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한국하고 미국 관리들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어떠한 조건으로 계속 중국에서 영업할 수 있는지를 놓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하고 하이닉스 모두 중국 공장 가동을 미국산 장비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 두 기업이 중국 공장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재승인받는 것을 생략하는 것이 가능한 방안 중 하나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검토 중이라면서, 하지만은 그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그 EUV죠. 노광 장비는 중국에 수입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1년 연장됐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어린이와 함께하는 뜻깊은 날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